보자. 또 나가보자. 야영 잘 갔다 왔나? 재밌더나. 미리 얘기 안 하고 씨. 자, 우리 삶을 비추는 한국 문학 할 거고 한번 쭉 읽어봐. 넘어가지 말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건 일단 내 계획은 이 두 개를 다 나가는 게 일단은 계획인데 한국 문학에서 자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 잘 봐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놔. 넘겨보면 한국 서정문학 우리가 전문 시간에 잠깐 했지만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원시 종합예술이야. 표시해놔. 고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개인적 서정을 노래로 표현한 것을 시작으로, 그 전까지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게 없었거든, 얘들아. 아주 먼 고대에는 뭐 춤추고 노래 부르는 원시 종합 예술, 좀 집단적이야. 집단적인 어떤 노래들이 많았어. 집단적 노래가 많았는데, 이제 뭐 고구려가 형성이 되고, 고구려 왕이 누구지, 얘들아? 고구려 왕, 주몽, 왕이 뭐고? 동명아이가, 고등학생, 그것도 무식하. 아, 동명왕 정도는 알아야죠. 동명왕 아들이, 주몽 아들이 유리왕이거든. 유리왕이 쓴 항조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개인적인 어떤 서정시로 우리가 넘어오는데, 한국시대 우리 저번 시간에 한가 좀 배웠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있는 고려가요 우리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고려 후기부터 창작된 시조하고 그리고 가사하고, 그래서 오늘 배울 청산별곡이 고려가요고, 그 뒤에 하나 짧은 거 하나 배울 게 이제 시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문학으로 들어갈 건데, 가사 문학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문제를 좀 다 풀어놔. 가사가 좀 어려워. 길고 얘들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따 할 건데, 시조는 시간이 갈수록, 즉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고려 후기에 창작이 됐다가 조선 시대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창작하는 그 향유층, 작가층, 작가층이 확장이 돼. 확장, 확대. 시험에 한 번씩 교체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즘에. 아니야. 바뀐 게 아니야. 더 늘어나는 거야. 뒤에 사연시만 우리가 처음에는 양반들이 좀 많이 써.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서 평민들도 쓰고, 뭐 여성 작가도 생기고, 이런 식이야. 다 적어놔. 이따 할 거야, 또. 다양한 계층이 되고, 조선 후기에 시조, 사설시조,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자유시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 문학에 드러나 있는 자연들 좀 알아야 되고, OX도 한번 해보고, 자, 봅시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 잠깐 하긴 했지만, 고려가요의 작자층, 주로 평민이라 그랬다, 그지? 평민이 불러서 민요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다. 윤준아, 외든보라 했지? 삼보. 음수는 삼삼이조라 했지. 그래서 가시리, 입고로 나눴지. 마찬가지야. 얘도 사러리, 라따 이런 식으로 삼보가 될 거야. 구전됐다 그랬다, 그지? 구전되다가 궁중의 소각으로 들어갔다 했지. 궁중의 소각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생겼지, 세윤아? 뭘 집어넣지? 의미가 없는 후령구하고 여음하고
처음 보는 너희가 용어들이 좀 나와. 고전 문학은 그걸 자꾸 익혀놔야 돼. 계속 적고 문제 풀면서. 그러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어떤 문자로 상민은 한자로 기록됐다,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만 뭐 한자 말고 뭐 임마 한글 하면 되지 뭐. 작자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고려가요는 점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다음 보자. 제재개간을 보면 고려가요고 제재가 청산하고 바다가 있어. 이 두 개는 똑같아. 얘랑 반대되는 어떤 놈이 하나 나올 거야. 반대되네. 얘가 지금 청산과 바다니까 자연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보통 자연하고 속세하고 나오거든.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마가 좋은 거고 인마가 나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막 여기로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현실 도피야 중요한 말이고 예상 슬프고 체념을 한대. 현실을 도피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이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체념한다는 거고. 주제는 이런 거고, 자, 특징 상징적 시어들이 굉장히 많아. 시구 반복들, 운율감, 뭐 의미 강조, 고려가요의 특징,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 문자 기록, 뭐 이런 것들 있고. 하자가 살고 싶어하는 공간, 이거는 뭐 작품을 보면 될 거고, 상징적 의미들 1년, 2년, 3년, 4년 보면 될 거고, AA, BA 문장 구조. 보통 민요들이 보면 보통 이 구조야. 똑같고, 똑같고, 다르고, 똑같고. 사러리, 사러리랐다, 정산에, 사러리랐다. 보통 이런 식이고, 3, 4, 미조고, 3은 보고. 리을이 뭐라 배웠지? 우리가 민준아 요번에? 유음. 이응이? 비음. 합하면? 울림소리. 비음. 울림소리. 그래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상적이라 했어, 그지? 근데 후렴구는 경쾌하고 뭐 긍정적이고 뭐 낙관적이고 막 이래. 안 맞아. 주제하고 후렴구는 절대 안 맞다 그랬어. 후렴구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뭐 후렴구를 통해서 뭐 안 돼. 후렴구는 경쾌하고 운율 밖엔 안 돼. 내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통 우리가 요 두 개로 봐. 보통 하자를 우리가 저 두 개로 보고 뭐 실연한 여인으로 보기도 하고 변방에 있는 병사로 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긴 한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봐. 보통은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유랑민으로 본다면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가 청산이고 여기가 속세란 말이야. 유랑민이라는 건 하자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아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어떤 우리 민족 유랑민들의 어떤 슬픔, 비애를 이야기한 걸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청산이라는 예는 부정적인 의미가 돼버려. 잘 들어야 돼, 내 말. 유랑민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어. 가서 자기가 옛날에 경작했던 밭도 보고 싶고 고기도 뭐 구워 먹고 싶고 막 이런데 청산에서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청산에 아까 우리가 앞에 보면 사러리랐다라는 걸 우리가 살고 싶어라 이래 보기도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뭐 살리라 이래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걸 유랑민으로 본다 그러면 살고 있구나. 살기 싫은데 나는 살고 있구나. 나는 속세에 다 적어야 돼. 내 말은 속세에 정착을 해서 살고 싶은데 다시 그림을 그리면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이 청산에서 살아야만 되네. 갈 수가 없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머래랑 다래랑 먹으면서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하고 싶은데 술도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이런 것들만 먹고 살아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달라. 그러면 청산하고 머래는 부정이 돼. 근데 만약에 또 다시 좌절한 지식인이 된다면 지금 자기가 속세에 있는데 이 속세를 좀 떠나고 싶어. 염세라는 건 세상에 염증을 느꼈다. 세상이 싫다. 세상이 실증난다.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거든. 다 적어, 세훈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좌절한 지식인으로 된다면 하자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와 여기 가고 싶다. 가고 싶구나. 가고 싶구나. 미치겠네. 아씨. 속세 너무 싫어. 그럼 청산은 긍정에 그리고 머리랑 다래도 긍정, 속세는 부정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인트는 예로 볼 거야. 우리는 예로 볼 거고 중간중간 예로 넘어갈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아무튼 하자가 속세에 있든 하자가 청산에 있든 얘들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싫어하지. 벗어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예상적이고 현실 높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튼 근데 상징적인 시어들의 의미들은 다 달라진다는 거야. 엄청 중요해. 그 다음 뒤에 거 뭐 이래 보면 되고 뭐 바다 5, 6 뭐 이래 있고 상징적 의미 이런 거. 자 이걸 우리가 지금 볼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작품을 보면 봐봐. 지금 보면 애들은 왜 이렇게 한 군데 못 와놓지? 봐봐. 1년에서 우와 청산에 살고 싶어 해놓고 한 개, 두 개, 세 개 이야기 한단 말이야. 됐지? 근데 뒷부분 봐봐. 뒷부분 보면 여기서 바다에 살고 싶어 해놓고는 위에 한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차라리 1년에서 동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5년에서 바다 동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구조적으로 딱 맞잖아. 딱 안정적이잖아. 이렇게 딱 대칭적으로 구조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마 뭐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5년까지가 이제 바다 이야기고 아직 청산에 관련된 거고 바다 나오고 이렇게 뭐 있는데 뭐 안전해지든지 전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니까 기록을 하면서 뭐 누가 착각하고 뭐 술 한잔 먹고 기록했겠지. 그래 뭐가 문제야 모르겠어 하면 대충 뭐 적었든지 뭐 엔터를 잘못 쳤다든지 줄을 잘못 바꿨다든지 잘은 모르겠어. 우리가 아마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문학 작품들의 어떤 특징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유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 두 개 아까 전에 동경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오연에 체념이 여기 있었고 이 두 개를 바꿔버리면 그래서 얘를 5로 만들고 얘를 6으로 만들어 버리면 만약에 즉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꿔버린다면 1년부터 4년은 청산을 중심으로 하고 6에서 8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딱 아름답지 않느냐. 구조적인 걸 생각했을 때 내용적인 어떤 대칭을 봤을 때 바꿔야 되는 년은 뭐냐 5년과 6년이더라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고려가요 뭐 형성 과정 있고 고대로부터 뭐 내려온 거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이야기한 걸 뭐라 했지 민준아? 남녀 상렬지사라 해서 따로 빼놨다고 했다.
이 복습 자꾸 해야 돼. 문학은 고전 문학은 너희가 거의 처음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용어들 모르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뭐 소박하고 뭐 이런 것들 많고. 됐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뭐 시조 나오는데 요걸 일단 하고 작품을 한번 보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자잘한 지식인으로 해서 속세에 있는 사람으로 볼 거란 말이야. 그래 해석을 해보면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보통 살고 싶다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 평산에 살고 싶다. 모래하고 다래 같은 거 나는 고기도 필요 없고 그런 거 막 다 필요 없어. 그냥 소박하게 자연에 있는 모래랑 다래랑 먹으면서 평산에 살고 싶어. 그래. 얄리얄리 알라상 얄라리얄라 이게 후렴구겠고, 그지? 고려가의 형식적 특징 후렴구가 있구나.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속하게 되면서 생긴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을 이응이 있고, 똑같은 게 반복이 돼. 지금 보면 계속. 근데 반복이 되는데 보면 1년에는 얄랑이다, 2년은 얄라다.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것도 아무튼 뭔가 뭐 운율을 형성하고 싶어서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1년에서는 얄랑 하고 나머지는 또 얄라 얄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연의 끝에 오니까 연을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똑같이 오니까 통일성과 안정감은 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를 줄 수는 있고 운율적으로는 뭔가를 쓸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틀리지 마. 자, 한번 가보자. 현재부터. 울어라. 울어라. 새한테 일단 운다고 했지. 감정이입.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조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나와야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을 찾아라고 보기로 나올 거야. 이렇게 막 5개 나올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맨 처음 너는 운다, 뭐 슬프다, 뭐 웃는다 이런 걸 찾아. 근데 그걸 하자가 느낀다 하면 안 되겠지. 어떤 대상인 얘가 이렇게 한다고 표현한 게 감정이입이겠지. 그러면 감정이입은 현재 하자랑 이 대상이랑 감정이 같나 다르나? 같지. 내 감정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치? 감정이입 찾는 건 무조건 나올 거야. 가보자 계속. 자고 일어나서 울어. 야, 지금 뭐 힘들다고 뭐 자꾸 울어. 좀 자고 일어나서 그때 또 울어. 삶의 이 고독과 비애와 슬픔은 끝이 없어. 오늘 힘들었지, 민준아. 한숨 자. 내일은 더 힘들 거야. 뭐 이런 거야. 이 끝이 없어. 그럼 지금 뭐 힘들다고 찡찡거려 봐야 뭐 바뀌는 건 없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 하자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회적인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이 없어. 얘들아, 이 비애와 고독이. 널 나와 뭐뭐 보다 이 뜻이야. 너보다 이거겠지. 새한테 얘기하는 거야. 새야 너보다. 새한테 너라 했으니까 감정이입도 되고, 아까 전에 의인법도 될 수 있겠다. 그지? 인칭 대명사 쓰면 무조건 저 의인법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너보다. 시름이 한 한은 많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그때 제망매가 할 때 우리가 한밭 한번 내가 얘기했지. 뭐 크다, 많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보통 고전문학에서 얘는 많다, 얘는 뭔가를 하다, 두의 의미야. 달라. 다 적었지. 널라와 시름한 나도. 읽어보자.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단다. 아이고 니나 내나 똑같은 처지네. 똑같은 처지를 뭐라 하지, 연준아? 동병상련이라 하지. 그지? 니나 내나 똑같다. 이 비에는 끝이 없다. 그러고 있어.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뭐 오른쪽에 해석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면 될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올 거야.
정, 야리, 야라. 계속. 가던 새 본다. 그랬어. 자, 물 아래. 학교 와서 수업을 아마 할 건데, 교과서에 없는 구조문학도 아마 낼 거야, 이번에는 무조건. 선생님이 해석하는 건 잘 듣고, 일단은. 자, 있어. 아직 멀었어. 잘 들어봐야 돼. 쭉 읽어, 눈으로. 그러면 가던 새는 날아간다, 이 말이겠지. 아까 위에서 이연에서 얘기했던 새가 어딘가로 날아가나 봐. 자기랑 동병상련인 새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의 위안은 있었을 거야, 아마. 그치? 근데 갑자기 그 새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자의 어떤 상실감 될 수 있겠지. 내랑 동병상련이었던 내 마음과 똑같았던 놈이 날아가 버리는구나. 이제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물 아래, 지금 물 아래, 이 새라는 놈이 물 아래로 간대. 물 아래로 간다. 잘 모르겠어. 물 아래로 간다니까 아마 뭐 하류 쪽에, 물의 하류 쪽에 그쪽으로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걸 보는 건지. 읽었어, 세훈아?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보면 나무가 물에 잠겨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 얘들아, 새가 물 아래로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써. 뭘 보고 있는 걸까 하자는? 비친 거겠지. 물에 비친 거. 산의 산 모습이 물에 이렇게 비치니까 산이 물에 잠겨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물 위를 새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새 그림자가 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새 그림자가 물 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유랑민으로 바뀌어. 하자를 유랑민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자, 산이 이렇게 있다. 하자는 지금 여기에 있다.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이 있고 거기에 밭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하자는 거기 가고 싶어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던은 갈던, 경작하던 새, 지금 밭 1항이라 돼 있는데 사례라는 거거든. 사례. 밭 1항이 사례야, 옛날 말로. 그래서 갈던 사례, 내가 예전에 속세에서 정착해서 살 때 내가 경작하던 이 밭들을 본다. 그럼 물 아래는 속세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지금 속세. 자기가 예전에 있던 자기 마을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지? 속세야. 완전 달라져 버려. 속세에 있는 내가 경작하던 밭을 본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지금 얘 옆에 뭐가 하나 있을 거야, 얘들아. 농기구가 있을 거야, 농기구. 이게 장글이야. 쟁기 같은 거, 쟁기. 농기구, 쟁기.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얘들아? 얘는 어때? 쓸 수가 있어, 없어? 쓸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저기 지금 얘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잖아, 산에서. 그럼 이 농기구 쟁기를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끼가 묻은 쟁기를 보고 있는다는 얘기야. 아, 가던 새 본다. 내가 경작했던 저 밭이 저 밑에 물 아래 속세에 있는데 나는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네. 내 옆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끼만 묻어가는, 어디에 쓸데도 없는 쟁기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속세에 있는 내가 경작했던 밭을 바라보고 있더란다. 그래서 현실 세계라 되지만 사실 속세야. 그래서 3년이
유랑민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나와. 속세에 대한 미련이.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2번으로 한다면 좌절한 지식인, 뭐 병기 같은 거 내가 뭐 현실에서 뭔가 할 수가 없나 봐. 뭐 변방의 병사일 수도 있고, 실현한 연인의 어떤 은장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이래 보는데 보통은 우리가 1번으로 봐. 근데 이렇게 하자를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하자는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딱 이거는 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이 상징적 의미들이 좀 바뀌어. 자, 계속 가보자, 현준아. 1인공, 절인공. 이응이 지금 첨가가 돼 있어. 원래 없던 이응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아마 1년에 얄랑샹하고 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운율 때문에 표시해놔라. 가만히 있지 말고 다 적어라 제발. 이렇저렇게 해서 이거 이렇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어떻게든 원래는 120, 덜이공 이런데 1잉, 덜잉 됐네 그죠? 해서 아즈란 디네와 손. 우리가 좀 외롭고 슬프고 해도 한낮에는 좀 덜해. 햇빛이 쨍하고 이럴 때는 좀 덜하잖아. 고독한 이런 마음 잘 안 들잖아. 그래서 그냥 낮은 그래도 밝고 하니까 뭐 새도 날아다니고 하니까 어떻게든 지냈는데 이거 낮이란 디네와 쇼인데 어떻게든 낮은 지냈는데 오리도 가리도. 올이도야 이게 넘어간 거야. 우리 연음에서 이번에 배웠잖아. 연음에서 리을이 넘어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는 사람이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또 어디 보이다. 밤은 또 한두 번이 아닌가 봐. 한두 번이 아닌가 봐. 한두 번이 아닌 그게 반복이 되니까 더 힘들겠지. 오늘 밤에 또 슬프고 또 고독할 건데 절망적이겠지. 아유 또 밤 됐네. 또 어떻게 내가 이 밤을 또 지새우냐.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넘겨보면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의 하자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밑에 청산, 새, 밤들의 어떤 상징적 의미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 자 넘어가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얘들아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어 내 혼자 뭐 불치병에 딱 걸렸다 치면 딱 맨 처음 드는 생각이 내만 이런 일을 겪지 도대체 나만 이런 거야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뭘까. 만약에 절대자가 있다고 쳐보자. 이게 운명이다 인간의 운명. 근데 이거는 좀 불운한 운명이야. 요걸 딱 맞는 사람은 계속 불운한 일을 겪고 살아야 된다고 쳐보자. 운명적으로. 절대자는 내가 세운 일을 맞춰야지 탁 하고 안 던질 거야. 누구 한 명을 미워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던질 거야. 인간 세상에. 이 돌이라는 이 숙명적인 어떤 운명을. 그럼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걸 딱 맞는 거지. 맞고 계속 불행한 일을 겪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슬프면 그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세훈아. 뭐라고? 죽겠나? 싸겠나? 다 해간다 여기까지면 하고 가자. 조금만 참아봐라. 끊긴다 지금. 녹화도 하고 있는데. 세훈이. 어디라 어디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절대자가 이 말이야. 앞에 보면 절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자가 빨간 펜을 필기해. 형광 펜을 어떻게 필기를 해? 한 개 사. 쭈하겠다. 내가 씨만 필기줬는데. 절대자가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이러든가.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마치던 누구를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돌은 어떤 인간의 운명, 하자의 슬픔을
일으키는 어떤 뭔가일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뭐 숙명, 운명 뭐 이런 거겠지. 좀 불운한 거겠지. 도대체 절대자가 어디를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계속 똑같아. 밀, 이도, 괴, 이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아유 어쩌겠노. 뭐 절대자가 던진 이 운명인데 뭐 아이고 이번 생은 끝이야 여기까지인가 봐 뭐 이런 거야. 운명적 체념을 해. 자 그러다가 다시 상민아 차라리 발 아래 아로 읽으면 돼. 점 찍힌 거. 얘도 연음이야 얘들아. 바다가 발알이야. 옛날에 우리가 주관식으로 막 나왔었거든. 애들이 발아 쓰면 틀려. 발알이 바다거든. 그럼 청산 발알 이래 되는 거야. 바다에 가고 살고 싶어. 나무새기 구조개 먹고 살고 싶어. 좋겠다 가면 좋은 거겠지. 일단은 우리가 바다도 좋은 걸로 보고 청산을 좋은 걸로 본다면.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읽어보자. 읽어보자. 가다가 빨리빨리 뭐 정신 못 차리노. 듣는다. 들어라. 듣는다. 애정지는 우리가 경상도에서 그 부엌을 정지라 하거든. 어른들 할머니들 보면 야야 정지 가서 뭐 좀 가와라 막 하시거든. 애정지 뭐 좀 외딴 뚝 떨어져 있는 어떤 부엌에 가다가 듣는데 뭘 듣냐 하면 얘도 연음이거든. 사삼 이래 돼. 사슴이야 사슴. 사삼이 사슴이 집대 장대에다가 크다랗게 높은 장대 엄청 높은 장대 그 위에 올라가 사슴이 사슴 못 그려서 한번 그랬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너 선배들한테 올라가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데 사슴이 집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걸 듣는데 보통 이제 예로 해석을 하고 얘는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는데 사삼이 아니고 사람이 라는 글자의 어떤 오타가 아닐까 생각을 해 우리가. 사삼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사슴이 장대 올라가서 어떻게 연주를 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라는 걸 잘못 적은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고. 다 적어 내가 말하는 거 다 나와. 지금 들으면 알 것 같지? 이씨. 언제 그랬어요? 하지 말고 다 적어 고전문학은. 아니면 옛날에는 이 산대노름이라는 게 있었어 얘들아. 뭐 탈춤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뭐 탈쓰고 이렇게 뭐 연주하고 하는 건데 산대노름에서 누군가가 사슴으로 분장을 해서 그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번으로 진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가 뭐 실제로 듣는다기보다 듣고 싶다라는 거겠지. 아니면 착각을 일으킨다든지. 지금 왜 착각을 일으키냐? 현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뭔가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이 절박한 심정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이런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싶어. 엄청 중요해. 가보자 계속 상민아. 좀 가다가 배불은 독이 그냥 읽어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 자꾸 읽을 수 있어야 돼. 다시 가다니 배부른 항아리에 배가 볼록한 이런 항아리에 강한 설진 강한 술을 만들 거야. 술을 만들 거야. 됐어. 적고 해 천천히. 술을 만들 거야.
조롱꽃 누러기가 술이야, 술. 정확한 해석은 오른쪽에 다 있으니까 보면 되고. 조롱꽃 누르기. 적었어. 읽으라 하면 읽으면 돼. 자, 잡는데. 술이 나를 잡는데. 실제로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술이 나를 잡는다 했어. 이거 우리가 주객전도라 해. 그치? 우리 이번에 주체, 객체 배웠잖아. 주체와 객체가 바뀌지. 실제로는 내가 마시는 건데 제가 나를 잡아서 마신대. 술로 시름을 달랜다 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 뭐 술로 시름을 달래는데 일시적인 거야. 하자는 술로 뭐 마음의 어떤 슬픔과 뭐 고독을 다 해결한다 하면 틀려. 일시적인 거지. 술 취하고 뭐 좀 있다가 술 깨고 나면 뭐 더 슬프겠지. 그리고 2번은 아까 우리가 실현당한 어떤 여인으로 봤을 때 술이 임을 잡아서 뭐 술한테 임을 뺏긴다라고 보기도 하고, 잘 나오지는 않고 그 정도고. 넘겨보면 또 5년, 6년, 7년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그리고 상징적 의미들 다 외워야 돼. 해석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 집에 가서 소리 내서 좀 읽어봐. 이게 소리 내서 읽을 수가 없으면 눈에 안 들어와, 머리에. 계속 소리 내서 좀 어색하지만 지금은 계속 소리 내서 읽어야 어차피 너희가 지금 적어도 한 3년, 2년, 6개월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상과 바다, 아까 대칭적 구조들, 뭐 이런 것들 보면 될 거야. 여기까지 하면 되고.